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잘 견디고 계시나요? 견딘다는 표현보다는 잘 지낸다는 표현이 더 낫겠죠. 제가 오늘은 어떤 걸 설명한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 기사에서도 지금 연이어서 뭐 약도 부족하다, 진단키트도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몇 년 전에 고생한 것처럼 굉장히 신경 쓰이시죠. 코로나가 폐병으로 불리잖아요. 폐와 이 기관지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전에 이 기관지로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이 영양제 딱 한 가지만 추천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드시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분이 계세요. 자,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가 어떤 영양제를 드렸을까요? 너무 어렵죠? 제가 그러면 쉽게 어떤 힌트를 드릴게요. 어려운 비타민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렵나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릴게요. A, B, C, D, E. 자, 5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을 몇 초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중에 뭘 드셨을까요? 자, 결정하셨나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화면상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확대해서 보시면 비타민 A, B, C, D입니다. D. 자, 흔하게 말하는 비타민 D에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비타민 D가 아시다시피 뼈와 골다공증, 이런 근육 문제라든지 뼈 문제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응용할지,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다시 열리고 또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어차피 변이된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비타민 D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점에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저희 오래된 몇 년 된 환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오신 게 벌써 한 4년, 5년 이렇게 되시는데, 사실 그분은 저희 약국국 바로 옆 건물에 있다는 가장 큰 한우집, 그러니까 식육식당에서 일을 하셨던, 주방에서 일을 하셨던 이모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감기약을 병원에서 처방해서 먹는데 감기가 안 떨어진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생약이랑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재밌던 점은 뭐였냐면 그분이 오셨던 게 가을쯤이었거든요. 9월, 10월 이 정도 오셨는데 저한테 드시고 좋아지셔가지고 괜찮으셨는데 정확하게 1년 뒤에 또 오셨어요. 약사님, 제가 작년에 그때 먹고 좋았는데 이번에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저번에 먹었던 그 감기약을 또 지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증상에 맞춰 또다시 약을 지어서 드렸어요. 참고로 약국에도 약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반 약 같은 경우에도 지을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게 약을 드시고 나서 다시 또 좋아지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비타민제 하나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드세요.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 이런 거 필요 없고 비타민C도 필요 없어요. 바로 비타민 D 하나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비타민 D, 참고로 용량 5000IU입니다. 비타민 D는 단일 IU라고 쓰는데 예전에 1800 이렇게 굉장히 낮은 단위를 썼고 최근은 좀 올라서 2000도 나오지만 5000도 흔하게 볼 수 있고요. 전 5000IU를 썼습니다. 5000IU 하나씩 꼭 매일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드셨는데 이분이 이게 2달분 포장이었는데 2달이 끝날 때마다 항상 정기적으로 사가셨어요. 물론 현재도 사가십니다. 근데 코로나 시즌이 끝날 무렵에 저한테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약사님, 제가 이 비타민 D를 먹은 뒤로 단 한 번도 감기를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때 다들 걸렸는데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비타민 D 덕분에 여튼 약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본인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편했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오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비타민 D의 효능 중에는요, 이 비타민 D가 면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아예 파트를 따로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딱 빼면 비타민들을 그냥 호르몬제로 봅니다. 어떤 호르몬? 면역 호르몬제로 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카텔리시딜이라는 우리 몸에 항균 펩타이드가 있거든요. 항균 단백질이에요. 이 물질이 많이 나오게끔 도와줘요. 결국 뭐냐면 우리 몸의 자가 면역,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거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 물질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가 면역 같은 건선이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에도 비타민 D를 쓰는 원리가 뭐냐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면역 세포를 살려주고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착각해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억제해 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선천적인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 이럴 때 면역력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면역의 물질이 어디에 작용하냐면 바로 여기 코부터 이렇게 지금 어디죠? 여기가 폐가 들어있잖아요. 결국 기관지예요. 그래서 이 기관지 질환에 이 바이타민 D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실내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폐렴 같은 것도 쉽게 오고 감기도 너무 자주 걸리잖아요. 위쪽을 상기도라 그러고 밑에를 하기도라 그러는데, 이 상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콧물도 나오고 우리가 점액물질이 나오는데 이 점액물질은 사실 방어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이쪽을 통과할 때 뭐가 되냐면 이게 그대로 하기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폐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잡아주는 게 바로 뭐냐면 바이타민 D예요. 물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단골 이모님처럼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코로나 시즌에 이 바이타민 D를 먹고 나서 단 한 번도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고 감기 자체도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제가 어제도 재밌는 문자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이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타민들을 저한테 항상 드시는데, 저랑 만났을 때 인연도 어떻게 된 거냐면 한 3, 4년 전에, 아니 더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기록을 보면 알겠죠. 근데 아직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분이 처음에는 약국에 오셔서 어떻게 감기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바이타민 D를 추천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광주 분이 아니셨어요. 전라도 어떤 시골 같은 이런 도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드시고 효과를 보신 대로 이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저한테 문자를 주십니다. 약사님 비타민 D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왜 재밌냐고 말씀드리면 이분이 보내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8월달이잖아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여름이 끝날 무렵이라든지 가을쯤에 항상 비타민 D를 주문하십니다. 항상 하나나 2개 정도. 그리고 안 좋았을 때 초반에는 좀 여러 개 드셨는데 지금은 1년에 딱 한 번만 딱 드시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그 문자에 쌓이는 걸 보면 항상 시기가 비슷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블로그 글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먹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있더라도 봄에 먹어야 될 영양제가 따로 있고, 또 여름에 추가될 게 있고, 가을에 추가될 게 있고, 겨울에 추가될 게 있어요. 근데 이 비타민 D를 가지고 이게 폐와 관련된, 제가 오늘 기관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여름에는 지금 폭염에는 뭐가 문제죠? 뜨거워서 문제죠. 뜨겁다는 거는 폐가 말 그대로 쉽게 달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요. 제가 아까 주방 이모님한테 왜 바이타민 D를 권해드렸냐면, 이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죠? 주방이잖아요. 주방이란 건 뭐냐면 뜨거운 불과 습한 어떤 열기에 자꾸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이란 거죠. 자, 이거를 응용하면은 우리가 광양 제철소, 포항 제철소처럼 뜨거운 곳, 제철소 같은 특수한 환경, 또 당연히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 또는 그런 어떤 직업 환경이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기관지나 폐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바이타민 D를 드시라고 합니다. 왜? 폐는 그런 공기가 들어왔을 때 되게 자극 요인으로 느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환경에 노출돼 있고 실제로 이런 폐병이나 기관지 안 좋아서 감기가 너무 달고 살아, 그러면 바이타민 D를 꼭 드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폭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 자체가 뭐죠? 사우나에 들어간 것처럼 뜨거운 공기에 들어와서 폐가 싫어합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은 폐는 동양의학에서는 뜨거운 공기 싫어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그 전라도 시골에 사시는 분이 시기가 재밌다 했는데
8월, 9월, 10월 이런 때 드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8월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뜨거운 공기에 대한 문제고요. 9월, 10월처럼 아예 가을로 바뀌었을 때 올 때는 뭐냐면 공기가 어떻게 되죠? 춥거나 서늘해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건조해지죠. 폐는 항상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죠.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바로 아실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틀어놓죠? 가습기 틀어놓잖아요. 왜 가습기를 틀어놓죠? 습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지 기관지에 촉촉함, 분비물도 나오기 때문에 건강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비물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을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때는 뜨거운 공기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건조해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때 바이타민 D가 뭐죠? 카텔리시딘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에 면역 물질들이 잘 점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도와주기도 한다는 거죠. 촉촉하게 적셔준 역할까지. 그래서 시기에 따라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기관지 문제, 폐가 약하거나 작고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뭐한다? 감기만 달고 다니셔도 바이타민 D가 하나가 굉장히 뭐한다?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제 그런 이분이 또 이 바이타민 D를 또 주문하시길래 그렇구나. 우리 단골분들만 알고 있기보다는 혹시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쪽으로 도움을 받으실지 이 구독자분들이나 또는 이 영상 우연히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바이타민 D에서 기관지 염증, 이 폐병에 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이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5000IU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5000IU를 드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사를 맞거나 먹는 거 어떤 게 낫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많이 나온 의견이 뭐냐면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매일 섭취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사를 맞는 사람들은 하나예요. 딱 맞았을 때 그대로 필요할 때 우리 몸에 저장했다가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계속 맞을 수가 없는 사람, 경구용으로 먹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속 먹기 귀찮은 사람,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먹게 되면 뭐가 되죠? 혈중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훨씬 더 혈중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주사를 맞게 되면 아무래도 농도가 이렇게 치고 갔다가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갑자기 농도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일정한 패턴이 좀 더 매일 먹는 번거로움보다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드시기 낫고요. 그리고 보통 바이타민 D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웬만하면 다 괜찮게 나와요. 원료 회사들이 몇 군데가 정해져 있긴 하는데 웬만하면 다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만약에 그 중에서도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카톡을 남기시면 제가 저희 단골분들한테 드렸던 그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하루에 하나씩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타민 D는 굉장히 비싸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비싸봐야 500원 꼴입니다. 500원으로도 내 인생을 지키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즌에 유행했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영상에 어떤 걸 하나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편집을 잘 하지 못하지만 제가 귀경락을 또 마스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이타민 D를 먹거나 또는 저한테 이렇게 효과를 보셨던 분들 그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을 거거든요. 빨간색이나 네임펜 같은 걸로. 그 안쪽 영역이 뭐냐면 귀경락에서 심폐 영역인데, 그쪽 영역에 이렇게 콕콕콕콕 뭔가 점이 있는 것처럼 박혀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뭔가 박혀 있는 검정색 침전물 같은 게 보이신 분들은요, 그 말 그대로 심폐 영역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많다든지 원래 여기가 좀 약해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제가 또 그 귀경락을 보더라도 뭐한다? 바이타민 D를 꼭 드시라고 그래요. 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먹고 도움을 받으셔야지 잦은 감기도 안 걸리시기 때문이죠. 이거를 제가 마지막 그 영상 마무리 쪽에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타민 D에 아마 다른 쪽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이 한쪽, 이 폐와 관련된 기관지 쪽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분들도 그렇고 저도 조금은 좀 걱정이 많아요. 아무래도 부모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예전과 다르게 부모님이 또 건강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코로나 시즌에도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남 얘기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제가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